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디 가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선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랍니다. 전공을 사회복지학과로 하게 된 것도 힘든 재수 끝에 점수대가 그 정도여서 지원한 거지 특별히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무난하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의 첫 직장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주로 장애인들의 사회재활을 돕는 일을 했고 그 외에 행정, 복지 일도 함께 했죠. 규모가 작아서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내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복지관은 아침부터 북적였고 늘 소란스러웠어요. 몸이 불편할 뿐이지 장애인들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성격도 다양했거든요. 다만 요구사항을 조금만 늦게 처리를 해주거나 바빠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못할 때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거였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일할 때는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해야 했어요. 입사하고 3개월은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일보다 힘든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것, 감정선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힘들긴 했지만 일단 경력 쌓아서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복지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장애인 어르신께 아침부터 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왜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느냐? 복지관은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고 있느냐?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평상시에도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직원들 모두가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버리한 신입인 줄 알고 저를 붙잡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의 치매 증상도 있어 했던 말을 반복하시고 설명을 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고 밀린 업무는 해야겠고 난감했죠. 어르신께 이제 그만하시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처음 보는 한 남자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오며 외치는 거예요. 혹시나 싸움이 나면 어쩌나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냥 제가 조금 뭐 좀 물어보려고 한 거라고 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알았다고 하면서 그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에요. 놀란 눈으로 새롭게 등장한 남자를 보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셔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오늘처럼 곤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감사하다는 말 대신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또렷한 눈매에 정확한 발음과 선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누구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와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왔지만 그분들과는 다른 뭔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그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풀리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와 같은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 남자가 복지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오자 직원들이 반기면서 일어서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사회복지사가 복지부 장관상을 받아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 남자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복지부에서 주최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더라고요.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어 이 작은 복지관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기도 했죠. 옆자리 선배에게 들었는데 그 남자는 5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 대기업을 다니며 촉망받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장애자가 되었으니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읽어가고 계신 분이라며 복지사들의 롤모델이라고까지 칭송하셨어요. 함께 일을 하다 보니 그 말 뜻을 알겠더라고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시작과 끝이 분명했고 체계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얼마나 친근하게 대하는지 부침성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선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르듯 그분의 장애 역시 그냥 하나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선배는 내외적으로 멋진 분이었어요. 선배 덕분에 직장 생활도 훨씬 수월해졌고요. 선배와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선배가 제 마음에 점점 차오르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남자를 사랑한다니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선배를 만나고 장애가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들여서 진행하던 연말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복지관 송년회가 이어졌어요.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그날따라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한참을 휘청거리고 있었죠. 밖에 나와 서 있는 제게 그 선배가 다가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하면서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나처럼 다정스럽게 말을 건네는 선배에게 대뜸 고백을 해버렸어요. 선배를 좋아한다고요. 선배는 당황한 듯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선배는 취했다고 하면서 무시했어요. 취기를 빌려 다시 한번 선배에게 좋아한다고 큰 소리로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일행들이 몰려오고 선배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다시 선배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을 때 말했죠. 선배님 마음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자 선배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생각이 난 듯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좋지만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만큼 큰 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절은 예상했어요.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선배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선배를 그 순간 잡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제가 아니죠. 고백 이후 어색해하는 선배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한 것은 물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선배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 마음의 편지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익명으로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과 등등을 전하는 행사였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배만 느낄 수 있도록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썼죠. 그리고 얼마 후 답신이 왔어요. 그동안 선배가 살아왔던 삶이 담겨있는 편지였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상치도 못한 삶과 마주하게 되면서 선배는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두문분출하며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남은 인생까지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만약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요. 그 삶을 함께 걸어가자고는 차마 말 못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진심이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선배의 편지를 읽는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면서 큰 좌절감에 못 이겨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에 장애가 있었던 셈이죠. 몸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마음으로 일어난 선배, 마음에 장애가 있어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 저, 우린 다른 듯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어요. 선배와 다시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닮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듬으며 지금 느끼는 그대로 사랑하자고 다짐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지 선배가 울먹이는데 20살의 텅 빈 가슴으로 울던 제가 떠올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용기 내어 사랑을 시작했답니다. 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선배는 제겐 너무 멋진 남자이고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겠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 보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지키려는 노력이 아닐까 해요.